어린 왕자 제4편 어린 왕자가 지구로 여행을 떠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별은 그러니까 지구였다. 지구는 시시한 별이 아니다. 거기에는 임금이 111명, 지리학자가 7,000명, 상인 90만 명, 50만 명의 주정뱅이, 3억 1,100만 명의 허영쟁이, 즉 20억가량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다. 전기를 발명하기 전까지 6대주 전체를 통틀어 46만 2,511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점등인을 두어야 했다는 말을 하면 지구의 넓이가 얼마만한가 짐작이 갈 것이다. 좀 떨어진 데에서 보면 그것은 찬란한 광경이었다. 이 무리의 움직임은 마치 가극의 발레 움직임처럼 질서정연한 것이었다. 우선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점등인들의 차례가 왔다. 그리고 이들이 등불을 켜고 자러 가고 나면 이번에는 중국과 시베리아의 점등인들이 춤을 추러 나온다. 그리고 이들 역시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음은 러시아와 인도의 점등인들의 차례였다. 그 다음은 아프리카와 유럽, 다음은 남아메리카, 그리고 북아메리카, 이런 차례였다. 그런데 그들이 무대로 나오는 차례가 틀리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그것은 웅장한 광경이었다. 다만 북극에 하나밖에 없는 장명등 켜는 사람과 남극에 하나밖에 없는 장명등 켜는 사람만이 한가하고 마음 편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그들은 1년에 2번밖에 일이 없는 것이었다. 재치를 부리려고 하면 좀 거짓말을 하게 되는 수가 있다. 내가 말한 점등인들 이야기는 아주 정직한 것은 아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지구에 대해서 틀린 생각을 가지게 할 염려도 있다. 사람들은 지구 위의 아주 작은 부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땅에 사는 20억 명이 무슨 집회대처럼 좀 바싹 다가선다면 길이 20마일에 넓이 20마일 되는 광장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전 인류를 태평양의 아주 조그마한 섬 안에 몰아넣을 수 있을 것이다. 어른들은 물론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자리를 훨씬 더 많이 잡고 있는 줄로 생각하며 자기네들이 바오밥 나무같이 중요한 줄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 보고 계산을 해보라고 할 일이다. 그분들은 숫자를 몹시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면 만족해 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이 문제를 푸느라고 시간을 잃지 마라. 필요 없다. 내 말을 믿으면 된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 이르자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이상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래서 지구가 아닌 다른 별을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 참인데 모래에서 달빛 같은 무슨 고리가 움직였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뱀이 대답했다. 내가 떨어진 데가 무슨 별이냐?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다. 아프리카야. 뱀의 대답이었다. 아, 그래? 그럼 지구에는 사람이 살지 않니? 여기는 사막이야. 사막에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 지구는 크단다. 뱀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다. 별들은 사람들이 언제고 제 별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저렇게 빛나는 걸까? 내 별을 봐라.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하지만 멀기도 하지. 예쁜 별이로구나. 그런데 넌 여기 뭐 타러 왔니? 뱀이 말했다. 난 어떤 꽃하고 말썽이 생겼단다.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그래?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사람들은 어디 있니? 사막에서는 좀 외로운데. 이윽고 어린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람들 집에 있어도 외로울 거야. 뱀이 대답했다. 넌 참 이상한 짐승이다. 손가락같이 가느다란 것이. 어린 왕자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임금의 손가락보다도 더 무섭단다. 어린 왕자는 빙그레 웃었다. 그렇게 무섭지도 않은데. 넌 다리도 없지, 여행도 못하지. 난 너를 배보다 더 멀리 데리고 갈 수가 있어. 뱀은 어린 왕자의 발목에 팔찌 모양으로 감기며 또 이런 말을 했다. 내가 건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나왔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하지만 너는 순진하고 또 별에서 왔으니. 어린 왕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도 연약한 내가 바위투성이 땅 위에 있는 것을 보니 가엾은 생각이 드는구나. 너의 별이 몹시 그리우면 내가 언제고 널 도와줄 수가 있어. 나는 알았어. 그런데 어째서 너는 수수께끼처럼 얘기하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그걸 모두 풀어주니까.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걸었으나 만난 것이라고는 꽃 하나밖에 없었다. 꽃잎이 셋 달린 아주 하찮은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먼저 말했다. 안녕? 꽃이 대답했다. 사람들은 어디 있니? 어린 왕자는 공손히 물었다. 이 꽃은 어느 날 대상들이 지나가는 것을 본 일이 있었다. 사람들? 67명 있기는 있나 봐. 몇 해 전인가 그 사람들을 본 일이 있어. 그렇지만 어딜 가야 만날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바람에 불려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 그래서 많은 불편을 느끼는 거야.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꽃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가 아는 산이라고는 무릎에 차는 새 화산밖에 없었다. 꺼진 화산을 그는 의자 대신 쓰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높은 산에서는 한눈에 지구와 사람들을 볼 수 있겠지. 그러나 그가 본 것은 겨우 몹시 날카로운 바위산 봉우리 뿐이었다. 안녕. 그는 무턱대고 말해보았다. 그랬더니 안녕, 안녕, 안녕 하고 메아리가 대답했다. 누구냐? 어린 왕자가 소리쳤다. 누구냐, 누구냐, 누구냐. 메아리가 또 대답했다. 나하고 친하자. 나는 외롭다. 나는 외롭다. 나는 외롭다. 나는 외롭다. 메아리가 대답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상한 별이지. 아주 메마르고 몹시 뾰족하고 소금이 버적버적하고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도 없이 남이 하는 말을 되뇌기나 하고 내 별에는 꽃이 하나 있지만 그 꽃은 언제나 말을 먼저 걸었는데.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모래와 바위와 눈 위를 이리저리 헤맨 끝에 마침내 길을 하나 찾게 되었다. 그런데 길은 모두 사람들 있는 데로 가는 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그것은 장미꽃들이 피어있는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도 인사했다. 어린 왕자가 꽃들을 쳐다보니 모두 자기 꽃과 비슷했다.
너희들은 누구니? 우리들은 장미꽃이야. 아, 그래. 어린 왕자는 자기 자신이 아주 불행하게 생각되었다. 그의 꽃은 이 세상에 저와 같은 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었는데 지금 이 정원에만도 똑같은 꽃이 5,000송이나 있지 않은가? 내 꽃이 이걸 보면 꽤 속이 상할 거야.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창피함을 숨기려고 기침을 몹시하고 죽는 신용을 할 거야. 그러면 나는 또 저리 간호해주는 척해야 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정말 죽을 테니까.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했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져서 부자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르는걸. 그것 가지고는 내가 위대한 왕자는 못 되겠구나. 그리고 풀밭에 엎드려 울었다.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안녕? 여우가 먼저 인사를 했다. 안녕? 어린 왕자도 공손히 대답하며 돌아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 여기 있어. 사과나무 밑에.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넌 누구냐? 참 예쁘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여우야.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난 아주 쓸쓸하단다. 난 너하고 놀 수가 없단다. 길이 안 들었으니까. 하고 여우가 대답했다. 아, 미안해. 그러나 조금 생각한 뒤에 어린 왕자는 덧붙여 말했다. 그런데 길들인다는 건 무슨 뜻이니? 넌 여기 사는 아이가 아니로구나. 무얼 찾는 거니? 여우가 되물었다. 나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근데 길들인다는 건 무슨 말이니?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해. 그건 우리에게 대단히 거북한 일이야. 사람들은 또 닭을 기르지. 사람들은 그것 한 가지만 중요하게 생각할 뿐이야. 너도 닭을 찾니? 아니, 난 친구를 찾는 거야. 길들인다는 건 무슨 말이니? 그건 너무나 잊혀져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란다. 하고 여우가 대답했다.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라고? 물론이지. 내게는 너가 아직 몇만 명의 어린이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사내 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가 필요 없고 너는 내가 아쉽지도 않을 거야. 너에겐 나라는 것이 몇만 마리의 평범한 여우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 그렇지만 너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 아쉬워질 거야. 내게는 너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될 것이고 너에겐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거야. 어린 왕자는 말했다.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였나 봐. 그럴 수도 있지. 지구엔 별의별 것이 다 있으니까. 응, 지구에 있는 게 아니야. 어린 왕자가 대답하자 여우는 귀가 솔깃한 모양이었다. 그럼 다른 별에 있어? 응. 그 별엔 사냥꾼들이 있니? 아니. 야, 그거 괜찮은데? 그럼 닭은? 없어. 완전한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여우는 제 이야기로 다시 말머리를 돌렸다. 내 생활엔 변화가 없었어.
나는 닭들을 잡고 사람들은 나를 잡. 닭들은 모두 비슷비슷하고 사람들은 모두 비슷비슷해. 그래서 난 좀 심심하단 말이야. 그렇지만 네가 날 길들이면 내 생활은 해가 돋은 것처럼 환해질 거야. 난 발소리를 구별하게 될 거다. 어떤 발자국 소리는 음악 소리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걸 봐라.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밀은 나한테도 아무 소용없는 물건이야. 밀밭을 보아도 내 머리엔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어. 그게 몹시 슬프단 말이야. 그런데 너의 머리는 금빛깔이지. 그러니까 네가 날 기들여 놓으면 참 기막힐 거란 말이야. 금빛깔이 도는 밀을 보면 내 생각이 날 테니까. 그리고 난 밀밭으로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좋아질 거야. 여우는 말을 그치고 어린 왕자를 오래오래 쳐다보더니 제발 나를 길들여다오 하고 말했다. 그러지. 어린 왕자는 대답했다. 그렇지만 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들을 찾아내야 하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길들인 것밖에는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이제 무얼 알 시간조차 없어지고 말았어. 사람들은 다 만들어 놓은 물건을 가게에서 산단 말이야. 그렇지만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어.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필요 없게 되었단다. 친구가 갖고 싶거든 나를 길들여. 어떻게 해야 되니?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해. 처음에는 내게서 좀 떨어져서 그렇게 풀 위에 앉아 있어. 내가 곁눈으로 너를 볼 테니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이란 오해가 생기는 근원이니까. 그러나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앉아도 돼. 어린 왕자는 이튿날 다시 왔다. 그러니까 여우가 이렇게 말했다.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가령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벌써 행복하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을 느낄 거야. 4시가 되면 벌써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이 될 거야.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나 네가 아무 때나 오면 나는 몇 시에 마음을 곱게 치장을 해야 할지 영 알 수가 없지 않아? 예절이 필요한 거란다. 예절이란 게 뭐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도 너무 잊혀진 거라서. 어떤 날이 그 밖의 날과 어떤 시간이 그 외의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야. 가령 사냥꾼들에게도 예절이 있단다. 목요일에는 동네 처녀들하고 춤을 춘단 말이야. 그래서 목요일은 기막히게 좋은 날이란다. 나는 포도밭까지 소풍을 가지. 사냥꾼이 아무 때고 춤을 춘다 생각해봐. 그저 그날이 그날 같을 게고 나는 휴가라는 게 영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리고 떠날 시간이 가까워 오니 여우는 말했다. 아, 난 올 테야. 그건 내 탓이야. 나는 너를 괴롭힐 생각은 조금도 없었는데 네가 길들여달라고 그러지 않았니? 그건 그래. 그런데 울려고 하면서 그래. 그러니 넌 아무 이익도 본 게 없구나. 이익 본 게 있어. 밀 빛깔 말이야. 여우는 이어서 말했다. 장미꽃들을 다시 가봐.
네 장미꽃 같은 것이 세상에 둘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나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오면 선물로 비밀 하나를 가르쳐 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다시 만나러 갔다. 너희들은 내 장미꽃하고 조금도 같지 않아.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못했지. 내 여우도 너희나 마찬가지였었어. 몇천 몇만 마리의 다른 여우와 같은 여우에 지나지 않았었지. 그렇지만 그 여우를 내 친구로 삼았으니까 지금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되었어. 그러니까 장미꽃들은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어린 왕자는 또 이런 말도 했다. 너희들은 곱긴 하지만 속이 비었어. 누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단 말이야. 보통 사람들은 내 장미도 너희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거다. 그렇지만 그 꽃 하나만으로도 너희들을 모두 당하고도 남아. 그건 내가 물을 준 꽃이니까. 내가 고가를 씌워주고 병풍으로 바람을 막아준 꽃이니까. 내가 벌레를 잡아준 것이 그 장미꽃이었으니까. 그리고 원망하는 소리나 자랑하는 말이나 혹 어떤 때는 점잖은 빼는 것까지도 들어준 것이 그 꽃이었으니까. 그건 내 장미꽃이니까. 그리고 여우한테 돌아와서 작별 인사를 했다. 잘 있어라. 잘 가라. 내 비밀을 일러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기억하기 위해서 되뇌었다. 네가 네 장미꽃을 위해서 허비한 시간 때문에 내 장미꽃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된 것이다. 내 꽃을 위해서 허비한 시간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린 왕자는 되받아 말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고 산단다. 하지만 너는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야. 너는 내 장미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나는 내 장미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머리에 새겨두려고 어린 왕자는 다시 한번 말했다. 지금까지 여우와의 에피소드를 들려드렸어요.